안녕하세요, 모두의 보상입니다. 자, 오늘은요 보험의 꽃, 정말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는 휴유장애 사용설명서 3탄입니다. 자, 휴유장애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만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약관은 2005년 4월 이후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다 동일한 약관 씁니다. 통합됐는데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3에서 100%의 장애 지급률이 남게 되면 보험금을 장애 지급률 곱하기 가입 금액으로 보장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상해로 인한 휴유장애냐, 재해로 인한 휴유장애냐,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유장애냐, 신체 부위마다 장애평가해서 가입 금액의 지급률로 보장을 받게 되는데, 가입 금액을 좀 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보장 범위가 왜 넓은지 여러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 4월 이후부터는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가 동일한 장애 분류표를 사용합니다. 13개 신체 부위에 87개 장애 항목을 일상생활 기본동적 포함해서요 동일한 약관을 사용한다 말씀드렸고요. 최고의 생존 보장으로 각각의 신체 부위에 따라 보장 금액 곱하기 장애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합산, 중복, 반복, 추가 보장될 수 있는 최고의 생존 보장인데, 가입 시기에 따라 휴유장애 약관이 다른 이유는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의료 환경이 발전하고, 그리고 장애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새로 생겨나면서 그런 장애 약관의 불명확한 설명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이유로 혼란이 야기돼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 분류표가 13년 만에 2018년 4월 이후에 개정이 되면서 평형 기능의 장애, 대표적으로는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자꾸 막 실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자, 폐기능 저하로 인한 장애, 이런 부분들이 신설이 됐고요. 흉복부 장기의 경우에는 15%, 30% 장애가 신설됨으로써 상당히 지금 세분화가 됐다. 종류는요, 눈의 장애 5에서 100%, 귀의 장애 5에서 80%, 코의 장애 5에서 15%, 말하거나 씹거나 같이 장애를 평가하기도 하고 각각 따로 장애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치아의 결손이나 신경치료, 크라운까지도 휴유장애를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외모의 추상장애, 얼굴의 흉터가 되겠습니다. 척추의 장애, 우리가 운동장애와 기형장애와 디스크,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보상 실무고요. 체간고래 장애, 어깨뼈, 골반뼈, 갈비뼈 등의 장애 10에서 15% 장애가 남을 수가 있고요. 자, 청구하실 때는 그 원인이 상해냐 그리고 질병이냐 초진 차트를 확인하게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디스크의 원인이 상해냐 질병이냐 그 기록을 초진 차트로 찾아보게 돼 있고, 또는 사고 이전에 척추로 인한 치료나 통원이나 검사나 등등의 과거 치료력이 있는지를 보험회사는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휴유장애 평가는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치료 이후에 영구장애인가 라는 부분을 평가하게 돼 있고요. 장애를 디스크로 볼 때 수술을 하는 경우 장애가 남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척추 마디마다 핀을 몇 개 삽입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장애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압박골절 같은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척추체가 눌렸거나 찌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변형이 오게 되면 기형장애로 척추는 평가할 수 있고, 또는 디스크와 운동장애와 기형장애가 영구장애냐 한시장애냐, 그리고 사고의 영향을 몇 프로나 받았느냐, 외상기여도, 사고 관여도라고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휴유장애 진단서에 기재가 필수적으로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여러분들이 발급해 오신 휴유장애 진단서를 믿지 않고 현장 심사나 또는 내부 자문을 통해서 휴유장애를 인정하지 않거나 기왕증을 어떻게든 크게 만들어서 삭감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휴유장애는 우리가 얘기할 때 정액 단복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한 분쟁이 있고 조율을 하기 때문에 준정액담보다 이렇게도 좀 불립니다. 팔의 장애 좀 보면 관절마다 최대 30%씩 봅니다. 어깨, 팔꿈치, 손목이고요. 한 팔의 장애는 60%고요. 5에서 100% 장애가 남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편마비가 와서 한쪽 다리를 못 움직이거나 한쪽 팔을 못 움직이거나 그로 인해서 운동 장애가 남게 되면 고도 장애가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50% 이상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50% 이상의 장애라 하면 납입 면제가 될 수도 있고요. 팔다리를 한쪽을 다 못 쓰게 되면 80% 이상의 고도 장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 늘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리의 장애도 고관절이나 무릎이나 발목이나 최대 장애율은 30%로 보지만 다리의 장애는 60%까지 봅니다. 자, 손가락의 장애를 예를 들어 보면 5손가락 중에 엄지손가락은 15% 장애고요. 절단 장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4손가락은 10% 해서 한 손목을 다 잃게 되시면
25%의 장애가 남게 되고요. 여기서 운동장애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은 10%의 장애, 나머지 4손가락은 5%의 장애가 남기 때문에 손가락이 굴신 운동이라 그럽니다. 정상 범위보다 50% 이상의 운동 제한이 남게 되면은 최대 30%까지 장애를 평가할 수 있겠고요. 다리의 장애도 또는 발가락의 장애도, 발가락의 장애는 엄지발가락은 8%로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4발가락은 3%씩 보기 때문에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운동 범위가 제한이 남게 되면 신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최대 3에서 40%까지 장애가 남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흉복부 장기나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위, 췌장 또는 신장, 한쪽의 폐 또는 양쪽의 난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생식기 장애가 남게 되면은 15%에서 100%의 장애가 남게 되고, 신경계 장애나 정신행동 장애, 치매나 간질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내가 정신행동에 이상이 와서 치료를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을 해치거나 타인을 해치거나 이런 정도의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태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제한이 남아서 5가지 기본 동작입니다. 옷을 입거나 씻거나 식사를 하거나 밖에 나가 거동을 하거나 뭐 숟가락을 들지 못한다거나 젓가락질을 스스로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장애 평가에 들어간다 말씀드리고요. 자, 휴유장애 보장 범위는 13개 신체 부위를 가입 금액의 장애 지급률로 중복, 합산, 반복 보장받는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좌우를 각각 따로 보기 때문에 좌우의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각각 발생하면 다른 신체 부위로 보기 때문에 장애 평가를 각각 하며 이를 합산한다 라는 내용이 약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체 부위에 따라 장애는 가장 보장 범위가 넓고 최초 한번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신체 부위마다 중복, 반복, 추가, 합산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구장애의 개념이랑 한시장애의 개념이랑 파생장애의 개념이랑 가중된 장애, 악화된 장애 개념이랑 이를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휴유장애 특약을 설계해야 되고 못 받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지 계속 공부해 나가고 학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의 보상은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아셔야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유익하고 더 정확한, 더 정직한 정보를 가지고 모두의 설계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